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기호입니다. 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나스닥 시장을 보면 아마존이 대표적이고요. 넷플릭스라든가 테슬라 등이 큰 폭 조정을 받았고, 기술적으로도 본다면 나름의 어떤 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주도주 논리를 요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바이오 테마가 코로나 재확산 흐름과 함께 7월에서 8월까지 시장의 어떤 그 새로운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도주 세 가지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죠. 본인께서 이제 갖고 계신 종목, 혹은 이제 매수하시려는 종목이 흐름과 이슈, 개인기 세 가지 조건을 이제 갖추고 있는가 살피면서 우리가 매매를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흐름은 이제 시대적 흐름, 그리고 미시적으로 본다면 이제 시장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 시장 흐름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죠. 자, 이슈는 이제 그 심리, 투자 심리를 결정짓는 근거로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의 가장 커다란 이슈는 역시 그 코로나 재확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인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핵심 가치, 다른 경쟁 업체들이 범접할 수 없는 핵심 가치. 그 핵심 가치가 이제 그 실적으로 이어지면 가장 금상첨화가 되겠고, 뭐 독보적인 경쟁력이라든가 성장성으로 이어진다면 그것도 뭐 나름대로 어떤 그 주도주 논리를 갖추는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본격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비대면 대 이제 바이오. 먼저 바이오 상승 논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재확산이 상당히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1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7만 명을 돌파했다고 그러죠. 브라질도 지금 이제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인도도 그렇고, 일본도 많이 좀 뭐 감추고는 있는 것 같지만, 일본도 굉장히 이제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아프리카 쪽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 가장 커다란 시장의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런 환경이라면 이제 그 바이오 테마가 또 맞다고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앞서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존이라든가 넷플릭스 등이 이제 기술적으로 커다란 상처를 입고 훼손을 받았는데, 그 국내 증시를 보면 이제 그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같은 경우가 좀 가열 신호가 나오고 기술적으로 좀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가 아마존이라든가 넷플릭스가 오르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사실 오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겠고, 조정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매기가 이제 바이오 쪽으로 이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그 비대면 관련주 중에서도요, 바닥권에서 출발한 종목도 이제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넷마블이라든가, 혹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뭐 NHN,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강조해드린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계속해서 우리가 조정시마다 물량을 좀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수급의 역학관계를 보면 잠시 우리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예, 특히 이제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카카오와의 역학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뭐 그런 것도 바이오가 지금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좋은 어떤 논리거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략과 유망주, 바이오 전략과 유망주를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실적에 근거한 바이오가 최고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예전에 그 알테오젠, LNC 바이오를 설명해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 바이오 기업들이 이익의 질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실적에 근거한 바이오 종목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단연, 뭐 셀티론도 좋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리버리, ABL 바이오, 태고 사이언스 같은 건 이제 그 플랫폼 기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실적이 그동안 이제 별볼이 없었는데, 올해서부터 지금 이제 건강보험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올해서부터는 이제 나름대로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가 체험 VIP는 이제 저희가 판매를 이제 안 하고요. 1대1 통화가 안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 저희가 이제 문자만 보내드리는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문자만으로도 충분히 매매가 이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내일 저희가 장 시작 전에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종목 한 종목을 준비해서 내일 동시과 전에 이제 회원분들께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같이 이제 동참하시면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정성을, 주가가 오랜 기간 이제 잘 다져놨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커다란 수익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거든요. 바이오는 저희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내일 특히 회원분들께서는 상승 논리라든가 뭐 이런 그 목표가라든가 보시면은 상당히 공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개월에 이제 55만 원이니까 크게 부담이 없지 않나 싶죠. 자, 나스닥 종합 보면은 이제 뭐 2%대 강세를 보였다가 장 초반에 2% 하락을, 2%면 사실 뭐 급락이라고 봐야 되죠. 기술적으로 커다랗게 훼손을 받고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당분간 그 나스닥 지수하고 좀 우호적인 거, 우호적인 종목은 상대적으로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겠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쪽으로 나스닥 시장도 매기가 좀 이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마존인데, 아마존도 기술적으로 이 정도라면은 사실 바로 사실 상승으로 전환되기가 만만치 않죠. 제가 절대 100%못 간다는 건 아니고요.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 최소한 뭐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10보 전지를 위한 한 2, 3보쯤의 후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물량을 다 또 소화해내고 또 올라가면 또 좋죠. 참고로 저희 당사세는 나스닥의 목표치를 최소한 12,000포인트 이상을 보거든요. 12,000포인트 이상서부터는 상당히 좀 경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넷플릭스도 보면 뭐 누가 보더라도 사실 기술적으로 과열 신호가 나왔어요. 또 장대 음봉에다가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사실 다시 급등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나. 그럼 이 매기가 과연 나스닥에서는 어느 쪽으로 갈까도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 뭐 우리 증시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결국은 바이오 쪽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테슬라 보면 기술적으로 너무 커다란 상승을 이뤘어요. 거래량도 뭐 사실 일봉상 보면 요 구간 내에서는 사상 최대 거래가 터졌고 또 고점 대비 많이 빠졌어요. 장중 고가가 16%까지 올라갔었나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 이렇다면은 테슬라도 상당 부분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를 전기차로 보지 마시고 전기차가 또 일부분이고 기본적으로 AI라든가 자율주행, 그다음에 항공 우주가 되겠죠. 우주 산업.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서 코로나 백신도 지금 개발한다고 그러죠. 자, 여하튼간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 미국 캘리포니아가 다시 셧다운이다. 지금 뭐 미국이 확진자가 7만 명이 넘었고 지금 글로벌 지금 2차 뭐 팬데믹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는 아무래도 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그 치료제라든가 혹은 이제 진단 키트, 백신 이런 관련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쪽으로 다시 한번 어떤 그 크게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 위에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고 아래가 이제 카카오인데요. 보면은 A, B, C 구간이 있죠.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이제 카카오 역상관계를 의미하는 건데 A 구간에서는 보면은 그 전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크게 오르죠. 그리고 지금 카카오는 못 오르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저점은 높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B 구간 출발점까지 카카오는 가파르게 오릅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조정을 본격적으로 받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또 B 구간에서 크게 오르죠. 그리고 이제 6월 15일 날 고점 86만 원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환경 속에서 막판에 또 이제 매기가 카카오 쪽으로 비대면 쪽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이런 역학구도로 봤을 때 카카오가 조정을 받는다면 그 매기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바이오테마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시는 그림은 위에가 사실 그 카카오가 아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위에 본 그림하고 좀 반대죠.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이제 화살표로 세 군데 표시했는데 거래량 한 무대기 과열, 두 번째 과열, 세 번째 과열, 과열이 많이 나와서 과열 신호,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이제 많이 에너지가 많이 훼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면 4월 달에 한번 대량 초대형 거래가 터지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수급의 역학관계상으로 비대면과 역학관계상으로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체만 보더라도 수급 체계가 상당 부분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도 보면은 뭐 뚜렷한 과열 신호는 아니지만 여하튼간에 조정을 아마존이라든가 넷플릭스가 오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또 혼자서 오르기는 쉽지가 않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봉을 보시고 있는데요. 과거 역사의 고점이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60만 원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이야. 첫 번째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첫 번째가 가장 의미가 있고 어찌 보면 주봉상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70만 원 초반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그런 심정으로 그런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자는 얘기죠. 자, 시간 관계상 지금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크게 이제 그 CMO죠, CMO 위탁 생산 CMO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 통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거죠. 이 장치 산업이 기간 산업은 똑같아요. 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투자만 했다가 작년 2019년 하반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 회수권에 진입하는데요. 주가가 이런 기간 산업이나 장치 산업 같은 경우는 투자를 했다가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할 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가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LG화학하고 삼성 SDI 비교할 때 LG화학보다 삼성 SDI가 물론 LG화학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은데 그래도 삼성 SDI 편을 드는 건 뭐냐면 그런 사이클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작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920억에 의해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조금 더 하락했습니다. 이게 6월달 보고서인데요. 2,300억, 900억짜리에서 2,300억이면 실적이 폭등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주가에 이제 반영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목표가 100만 원 제시했다가
전에 한번 이제 목표 가격을 120만 원 상향했는데 기본적으로 100만 원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자, 셀리버리입니다. 셀리버리 이제 플랫폼 기업이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내용을 요 아래 보시면 이제 셀리버리가 자체 개발한 TSDT예요. 이게 플랫폼 기술이죠. 세포 투과능이 우수하고 뇌, 혈, 장벽 투과까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는데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셀리버리 부분은 또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이 억제제를 글로벌 임상에 이제 착수했다는 그런 코로나 관련 어떤 이슈화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 파이프라인 기술 수출 규모가 전에 보고서 보니까 작게는 이제 5억 달러에서 뭐 10억 달러면 1조가 넘죠. 뭐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있죠. 실적은 좀 받쳐주지 않더라도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BL 바이오는 예전에도 이제 많이 소개되었는데 ABL 바이오의 앞에 고점이 있죠. 38,900원 정도, 39,000원대가 39,000원 정도가 역사적 최고점입니다. 역사적 최고점 부분까지 갔다가 뭐 눌림목 정도로 이제 해석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커다란 플랫폼이 하나는 이제 이중항체, 당연히 이제 단일 항체에 대비해서 효과가 성능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ADC 기술이라고 ADC가 약자가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션,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 가치가 또 재부각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충분히 고점 대비해서 보면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스하고 조정을 같이 했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된다면 이제 같이 또 상승의 흐름을 함께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태고사이언스인데 요거는 이제 피부 세포 배양 기술 기반 업체죠. 근데 요번에 당뇨병성 족부계양 관련해서 칼로돔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건강보험이 확대가 되면서, 그게 올해 부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겠고, 실적이 좀 별볼이 없는데, 자, 하여튼 2020년서부터는 이제 실적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앞서도 얘기한 대로, 저희가 이제, 내일이죠. 내일 동시각과 전에 제2의 알테오진이라고 나름대로 하여튼 바이오에서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삼성 바이오스가 저희 회사 주력주인데 조금 좀 식상하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새로운 뭐라고 할까요? 어떤 새로운 영웅들을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준비를 했고,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가 충분히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나름대로 잡아가고, 내일 저희가 회사 개요 그리고 상승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저희도 몰라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매매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보 제공 내용은 그렇고요. 문제가 된 게 이제 7월 2일자 이제 금융감독을 해서 저희가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요 아래만 보도록 하죠. 단체 혹은 1대1 채팅방에서 개별적으로 투자 문의에 응대하거나, 중요한 게 이제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무등록 투자 자문을 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억 이하의 벌금이라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는 게 이제 맞다고 보는 거죠. 자, 요즘에 제가 조회수도 좀 많이 줄고 그런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도 많이 좀 덜 증가하는 것 같은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